오늘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이점 이슈는 코스피 대 코스닥 격차 9배, 시장과 종목 쏠림 장기화될까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너무나도 명확했죠. 정말 당황스럽게도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들만 정말 강세를 보였고 지수는 9,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전쟁, 종전, FOMC까지 끝나고 사실 변동성 장세는 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대형주 쏠림은 다시 심해졌네요. 9,000피 돌파, 먼저 철순 대표님부터 기분 좋으셨어요? 네, 좋은데 전반적인 상장 기업들을 다 봤을 때는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가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어서 좀 아쉽다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 반도체 투톱이 워낙 지금 전망치가 좋고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코스피를 더 가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 반도체가 워낙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두 회사나 있기 때문에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게 반도체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AI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누구도 지금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확산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물론 실적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밸류체인들 다 좋지만 AI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광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지금 AI 밸류체인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수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만 스피까지 가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수출이 잘 나왔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수출 지표를 보면 잘 나왔지만 반도체를 빼고 나서도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빼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 중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만 스피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언제까지도 올라갈 수는 없겠죠. 속도 조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닥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행동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을 불안해하는 심리가 좀 낮아지고 투심이 더 강화되면서 수급도 충분히 돌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도 사실 한동안 이제 대형주만 사고 코스피 종목만 사다가 지금 코스닥을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도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대가 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통합 계좌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꼈던 이제 코스피에 있었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제 차익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밸류체인이 속해 있는 기업들 쪽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코스닥에도 사실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때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고 코스닥 ETF도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확률들이 꼭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물론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 쪽 많이 넣어놓고 그걸 코어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겠지만 코스닥 종목들도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실적 대비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담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철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 대한 애정을 지금까지도 좀 놓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오늘도 시장 보다 보니까 우리 증시 격언 중에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또 안 통하는 시장이 또 펼쳐진 것 같아서 코스닥 쪽에 계속 미련을 갖는 게 맞을까요, 송률 전문가님? 일단은 미련을 좀 내려두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코스닥이 안 오르는 이유는 SK하이닉스 때문이다. 거기로 이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호재가 있었죠. HBM4E
이제 샘플 출하가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양산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9,000피를 돌파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종목 정도 올랐을까요? 나머지 800여 개는 하락을 이제 맛봤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루빈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중심의 시장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대형주 많이 올랐죠? 왜 올랐냐면은 지금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바스켓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미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 중심으로 반영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실적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같은 수급 쏠림 현상은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이제 뭐 승강제 제도도 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코스닥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점차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도주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비중을 확대할 이유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코스닥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확실히 그냥 가는 쪽을 보자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 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그럼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사도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올려주시거든요. 이게 ADR 상장 전까지 좀 기대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요? 네. 제가 아직 채팅을 안 봤는데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지금 목표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ADR 이벤트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사실 260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담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쪽 보시면 좋아요. 소부장 쪽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룸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차라리 눌림목 구간에서 소부장 업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뒤로 한 발 물러서시면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 보고 조금은 덜 올라있는 소부장 보자라고 또 안전한 전략도 드시네요. 다시 철순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스닥에 대한 그래도 애정도를 보여주셨는데 네. 어제 우리 블루팀, 레드팀 팀원 한 분께서는 3천 스닥은 어려워요 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네. 3천 스닥 가능할까요?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그 기간이 언젠가는요?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 하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1년 뒤 뭐 이 정도를 본다고 하면 3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포지션 이제 포인트라고 그럼 보여집니다. 단기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근데 뭐 올해 하반기까지도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2천선까지 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특히나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이끌고 있는 대표 섹터들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기계라든지 원자력,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도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대형주의 어떤 쏠림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적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더 시장의 어떤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은 더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는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인데 속도가 조금만 늦어지면은 분명히 순환매 돌면서 소부장들 최근에도 강한 모습들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리 못 사신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소부장 흔들릴 때 기존에 움직였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잡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다 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VN 같은 경우는 물론 SK하이닉스 메인 벤더긴 하지만 네. 일단 한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실적도 지금 본격적인 진입 구간 사이클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M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밸류체인이 확실하고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따라 붙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초반에는 이제 1차 벤더들 위주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 각자 기술 영역에서는 일단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좀 날아갈 때 더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깔아놓은 상태에서 소부장들도 분명히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코스닥 베팅을 하실 때
많은 비중을 넣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늘릴 때는 일단 7월 FOMC 전에 이제 지표들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 지난번 6월달 CPI라든지 PPI처럼 이런 주요 지표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지표들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코스닥이 날아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다음 달에 코스닥에 온기가 좀 불어 넣었을 때 그때가 코스닥 비중을 더 확 늘릴 때니까 지금은 너무 뭐 50% 이상 이렇게 코스닥을 담는 전략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도 담을 쪽이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에 지금 집중할 시기는 아니고 경제지표 확인하고 FOMC에서의 좀 더 스탠스가 나왔을 때 좀 더 찬바람 불 때 보자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FOMC 이야기 좀 이따 할까 했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경제 지표 보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열어준 거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송률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FO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들도 사실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 거고. 근데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킬 만한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를 어느 정도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환율이 다시 이제 높아지는 또한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뭐 대외 환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긴 했지만 상승폭은 사실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주요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FOMC 보면서 약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서킷 브레이커 몇 번 걸렸습니까? 내일도 걸릴 수 있고 내일 모레도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아직까지 변동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하반기까지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CPI라든가 PPI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하나라도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곧바로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중동 전쟁이라든가 러우 전쟁 여기서 종전된다고 해도 바로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시차가 2년에서 3년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모멘텀은 남아있긴 하지만 대외 변수도 같이 상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중 확대할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막 9,000피 됐다고 해서 파티타임이다 이러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약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FOMC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하나 해결된 이슈가 없고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 채권적인 방향을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내려놓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FOMC도 중요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집계가 되는 CPI라든가 PPI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빈 허시 의장의 뭐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 아직 뭐 전쟁 종전됐다고 하더라도 대외 환경이 한 번에 개선된 건 아니라는 점에 조금 보수적인 자세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제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전자 기판 관련주들의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던 게 하나가 SKC가 있었거든요. 미 유리기판 공장 증설 백지화됐다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보였었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11% 하락해서 전혀 뭐 끌어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철순 대표님.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이 공장 증설 백지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밀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론 네. 이것도 사실 루머였어도 일단은 뭐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하락에 좀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사측에서 백지화 사실은 무근이라고 했고 다만 조금 이 공장에 대한 어떤 양산 시점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공장만 하는 것도 지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 통해서 차입했던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동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SK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상용화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고 대장주로서 특히 유리기판 대장주로서는 항상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내용들은 TSMC입니다. TSMC가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 검증 성과를 공개를 하면서 그렇다면 TSMC가 이제 시장을 더 선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 관련된 유리기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더 빠르게 차지하는데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주가의 하락은 TSMC 관련된 이슈가 더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TSMC가 아주 뭐 상용화 뭐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모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TSMC가 시장을 만약에 선점을 한다고 해도 먼저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너무 이 유리기판 시장이 큽니다. 이 회사 하나가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회사 독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결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은 유리로 바꾼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판도 다 쇼티지인데 유리기판으로 바꿔도 쇼티지는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기판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이슈가 나와서 좀 빠졌을 때는 관련된 대장주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SKC 같은 경우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유리기판 대장주로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고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이긴 맞지만 실적이 아직 좀 아쉽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성에 좀 취약한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동박 때문인가요? 네? 동박 때문인가요? 네, 동박 때문이긴 하지만 올해 조금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SKC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는 손실액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당연히 지금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기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 테마를 얽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주력 사업이 두 개잖아요. MLCC, 적색 세라믹 콘덴서와 그다음에 기판인데 둘 다 지금 풀가동해도 지금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인상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높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최고가 찍었어요. 장중에. 그만큼 삼성전기는 지금 캐시카가 확실하고 거기에 유리기판 테마까지 붙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JNTC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로도 엮여 있고 신사업으로 유리기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780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봤다면 올해는 500억 원대 이상까지 흑자 전환까지 나올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본다면 지금처럼 연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원래 강화유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화유리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은 좋은데 주가는 연 저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은 역시나 기판 테마로 좀 밀렸지만 반등 나올 때는 한번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SMC발 뉴스로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쓸려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JNTC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방원 좀 들어가 볼게요. 대형주 플러스 알파로 담을만 하다라고 좀 말을 했었는데 그냥 대형주만 담을 거 그랬나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원전 관련해서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렇게 잘 가더니 또 오후장 들어오니까 쫙 빠져버리면서 더 진 빠지게 하던데 이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윤 전문가님? 앵커님 요새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인가요? 공격적이세요. 예, 조금 원래 예전엔 소프트 하셨거든요. 요즘 굉장히 공격적이신데 하나오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1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40% 최근에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졌어요. 한 6%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빠졌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중심으로 차익 매물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네. 제가 조선을 왜 계속 강조드리고 있냐면은 자 조선 오늘 빠진 거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사실 반도체 빼고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은 조선만 겪고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겪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하반기에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뭐 캐나다 60조 잠수함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 둘째치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과의 상선 협력 기대감 남아있죠. 그리고 마스가에 대한 실행 계획안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예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발주도 늘어나는 게 하반기부터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 중심에서 약간 미국 쪽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눌림목이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발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빅3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그러니까 약간 1차 벤더, 2차 벤더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미국으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도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협력 기대감이 남아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분할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 뭐 호실적 기대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선주는 오히려 눌림목이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 아직 캐나다 60조 발표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갖고 계셨다가 전고점 15만 원대까지는 일단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유 전문가님 뭐 조선 전문가인 건 알고 있었고 사실 뭐 하나오션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쉰 거기 때문에 다들 뭐 이 정도면 쉬어갈 때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전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 뉴스가 10몇 년 만에 새로 짓겠다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약해도 되는 건가? 제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해서 공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아, 원전이요? 뭐 원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원전 모멘텀 하반기에 몇 개가 있어요. 체코 추가 수주 모멘텀도 있고 폴란드 수주도 있고 뭐 중동 수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약간 동남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원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사실상 원전이 없죠. 한 개인가 있긴 한데 이거를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사실상 원전이 제로인 국가인데 원전 도입을 10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닌투원에 1호기, 2호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 1호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확정이 됐고요. 2호기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수주에 뛰어들었는데 일본이 가장 약간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사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동남아 중심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고 원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 본격화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반영이 되냐면은 설계 기업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기술이 있겠죠. 그러니까 설계 기업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올 하반기다.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원전주는 다 똑같은 원전주가 아닙니다.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랑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팀코리아지 않습니까? 네. 팀코리아에 해당되는 기업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설주들도 원전 모멘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눌림목은 기회다. 열변을 좀 토해 주셨네요. 아까 철순 대표님도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담아볼 만하다. 역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셋 중에 그러면 지금 이제 7월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왜 질문인데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일단은 저는 조선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 때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 미국은 조선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조선업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조선사들과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중국이야 뭐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엔진도 마찬가지죠. 엔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도 한국 엔진을 선호할 정도로 엔진 기술력은 세계 최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조선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 선정해야 되는데 중국을 선정할 확률이 그럴 순 없죠.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관련된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방과에 연결돼 있는 조선 같은 경우를 중국에 맡기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몰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반기 때 우리나라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국보다. 왜 그러면 중국은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아서 2029년도 슬롯까지 다 찬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2029년도 슬롯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주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수주가 좀 많이 나오면 호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좀 볼만합니다. 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도 있죠. 거기다가 중소엔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전 쪽, 데이터 센터 네.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실제로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주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뭐 딱히 뭐 고를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빅3, 3사들, 그다음에 거기다 엔진주들 이런 종목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뭐 세진중공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LPG 탱크라든지 이쪽에선 전 세계 1위거든요. 선도 기업들만 위주로 베팅하신다면 하반기 때 조선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정도는 남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한 켠에 담고 한쪽에는 좀 어느 쪽을 담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조선주도 대안이 됐으면 좋겠네요.